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상민 의원의 만남도 어제 있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장가 기자, 두 분 만남 어땠나요? 네, 어제 이 두 사람이 40분가량 회동을 했는데 만나서 이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이낙연 전 대표가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신당 창당과 정치적 연대 등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상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본래 민주당이 없잖아요. 그 민주당 세력을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상위 여기고 여기는 전통적인 민주당을 재건 복원하는데 초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신당 관련 얘기는 없었는데 보니까요. 이제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데 역할하겠다. 뭐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은 민주당 바로 세우겠다. 혹시나 더 나간다면은 뭐 다른 민주당을 세워보겠다. 이렇게도 혹시 해석이 가능할까요? 앵커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혹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거의 신당은 필요한 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캐릭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그야말로 신중의 신중입니다. 엄중낙연. 그리고 말의 표현도 굉장히 엄선해서 사실 어떤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신당과 관련돼서 어쨌든 자신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왔는데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이낙연스럽지 않다. 굉장히 세졌고 정치적인 언어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자신을 떠받들던 정말 이거 진짜 존경합니다라고 했던 당내 의원들마저도 지금 비판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지금 내가 나야의 길을 걷겠다라는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고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거의 건넌 게 아니냐. 다리를 거의 불지르는 어떤 상황 아니냐. 강은 이미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필요할 거예요.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가치를 계속 높여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런 정치 여정을 마무리를 줄 수 있는 곳으로 자기 손을 잡겠다라는 의미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의 표현처럼 세력화가 중요하거든요. 얼만큼 지금 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이상민 의원을 만난 것 같습니다. 강선필 부대변인 어제 민주당 그 서영주 대변인 나오셔서 이렇게 쓴소리만 할 뿐 나중에는 다 뭐 잠잠해질 거다. 민주당 정상화되면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우리 이정금 실장님께서는 다리를 건넜다고 하셨는데 저는 건너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그래서 건널 아주 거라고 중요한 보세요. 시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니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널 것인가 건너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는 저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달려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낙연 그 전 대표께서 결국에는 두 가지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창당을 하실 것인지. 두 번째는 창당을 하셔서 요즘 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전 대표와 연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고리로 그 둘이 만날 것인지 같이 정치를 해 나갈 것인지 물론 과거에 뭐 국민의당 이후에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라는 어떤 슬로건도 있긴 했지만 불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명분 두 번째가 신뢰인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당원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이 두 명의 총리죠. 정세균 총리로 있는데 만남을 추진하지만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또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뭐 다양하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어쨌든요. 어제 저희 뉴스 7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시기 요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른바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열도 필요한 것이고요. 국민들 앞에서 밝힌다면 그것이 공허해지지 않을 만큼의 준비는 필요한 것이지요. 장갈 기자, 이 인터뷰 저희 MBN 뉴스 7에 나왔던 이낙연 대표 인터뷰 듣고 어느 신문은요 내년 초에 창당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라고까지 얘기를 헤드라인 뽑는 거 봤는데 어쨌든 뭐
이낙연 창당론에 뭐 다른 의원들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은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쿠라라는 말이 벚꽃의 일본어로 우리 정치권에서는 60년대부터 이 변절자, 야합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한당 이후에 실패해왔던 이런 사쿠라 노선을 답습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초반에 지적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독재가 그어놓은 금 위에서 그 운동장 안에서 노는 것이 사쿠라 노선이죠.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이게 더구나 사쿠라가 뭐야 사쿠라가. 그 사람 품격이 없는 거지. 자기 쪽에 안 있으면 다 적이고. 아주 못된 버릇들만 배워가지고. 김민석 의원의 이 사쿠라 발언 어제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이 실장님 이 네.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 김민석 의원이 할 소리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적잖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다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아이고 노무현 후보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막 흔듭니다. 노무현 후보를. 그런데 흔드는 것만이 아니라 김민석 당시 31살로 최연소 국회의원도 됐고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던 그야말로 운동권 출신이지만 민주당에서 굉장히 촉망받고 민주당의 정신을 그대로 뭐 상징한다. 이랬던 김민석 의원이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운동권이나 혹은 민주당에서 비난에 비난을 거듭했던 재벌 대기업의 이 오너인 정몽준 의원을 정 의원이 아니죠. 당시 이제 피파 아까 우리나라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서 이 정몽준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어떤 타격을 받아서 그 이후 10년 동안을 정치권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꿈과 이상과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걸 다 팽개치고 정몽준 의원에게 갔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 후보를 흔들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늘 이야기한 그러니까 어저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큼 떳떳하냐라고 되묻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랬죠. 예. 강서별 대변인 일단은 이뿐만 아니라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솥밥 먹었던 고민정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당내 분열 조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다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관객단체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당을 깨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내 구성원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비난과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쿠라 같은 어떤 혐오적인 발언은 당내 구성원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계속 한번 정치권 소식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프레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